일단 31번 투자자산이죠. 이런 거 나오면 여기 보십시오. 예, 여기 그냥 가서 치는 거예요. 계정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종류 물어볼 때 있어요. 그래서 종류 물어보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요걸로 찾는 거라 그랬어요. 컨트롤 뭐요? F.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F 1번에 창업비 없죠? 그럼 패스. 2번에 투자유가증권 없으면 패스예요. 요것도 없으니까 패스. 3번에 임차 뭐요? 보증금. 그럼 여기 나와 있죠. 기타라고. 그 다음에 4번에 장기대여금. 그러면 장기대여금은 179번이니까 투자자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임차보증금.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종류는 컨트롤 F로 찾으십시오. 그래서 임차보증금 치면은 뭐라고 나와요? 기타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32번은 일반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32번은 상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 제품과 부문품 등 우리 중간을 뭐라 그러죠? 반이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반. 우리 중간을 반이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중간 제품 뭔 제품이요? 반 제품.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31번은 3번이요. 여기 임차보증금.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라 그랬어요. 제품은요 만들어서 파는 거. 그래서 중간만 만든 거는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솔직히 요즘 잘 안 내요. 답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4번이에요 33번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대차대조표라고 혹시 되어 있을 건데 지금은 대차대조표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재무상태표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어디 갔냐 나와라. 요거는 요즘 왜 안 내냐면요, 요즘에는 다 누가 만들어줘요? 예, 컴퓨터가 다 해주는 시대라 옛날처럼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은 다 드릴 건데 따로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만, 자주 안 나오는 건. 그래도 우리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차변하고 대변 나누는 걸 계정식이라 그래요. 무슨 식이라 그래요? 계정식. 그래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 나오죠. 그 다음에 대변에 뭐하고 뭐 나와요? 부채하고 자본 나오죠. 이렇게 그리면 계정식. 그 다음에 보고식은 뭐 별거 없어요. 우리 차변의 자산이고 대변의 부채하고 뭐라고요? 자본. 이거를 이렇게 위아래로 작성하면 이게 보고식이에요. 왜냐면 우리 보고서 작성할 때 좌우로 작성해요? 위아래로 작성해요? 위아래로 작성하죠. 그래서 위아래로 작성하는 거는 무슨 식이라 그런다고요? 보고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답이 왜 4번이냐면 손익계산서는 요것만 인정해요. 보고식만. 그래서 이거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익.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외울 거냐 아니면 여기 보세요.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여기 왼쪽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요거 누르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순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원래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 봐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위치를 기억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 가면 있습니다. 전기분 어디요? 손익계산서. 이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34번은 두 군데에다가 밑줄 치세요. 주문하고 계약금. 그래서 보시면 우리 계약, 그 다음에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은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우리 계약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주면 선급금, 먼저 받으면 선수금.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네, 3번이죠. 계약금 나오면 선급금 아니면 뭐라고요? 선수금.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5번. 요것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계정. 그러면 자본계정이 종류 물어보는 거잖아요. 종류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여기 가는 거예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컨트롤 뭐요? F. 그래도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올 때는 이 컨트롤 F로만도 한 3-4문제 맞출 때도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F 치시고 1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자기 주식 여기 있잖아요. 근데 3번에 해외 사업 환산대 없죠. 그 다음에 4번에 뭐라고 있죠? 외환 차익. 치면 외환 차익은 영업의 수익에 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3번은 없어요. 이거는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꼭 회계시험 아니더라도 우리 타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꾸준히 타자 연습은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3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칠까요? 정액법. 정액법 공식 어떻게 돼요?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럼 보세요. 공식 외운 거에다가 적용은 할 수 있잖아요. 취득원가 100 잔존가치 얼마요? 10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그럼 얼마 나와요? 18만원. 정답은 2번.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공식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3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등가물. 그리고 죄송한데 요거 좀 고칠게요. 이거를 요즘에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현금 등가물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런다고요?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 요거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1번 3개월 맞죠? 2번 3개월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구불 예금의 뜻이 뭐냐면은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근데 거기 3번에는 사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한된 예금.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적금하고 예금이에요. 이거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무슨 제한이 되어 있냐면, 만약에 내가 3년짜리 적금을 들었어. 그러면 몇 년 동안에는 원래 뺐으면 안 되죠. 네, 3년 동안 뺐으면 안 되죠.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십니다. 해약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약하면은 손해 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구불 예금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예. 그거는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외우라 했죠? 기억 안 나면 다시 뭐 하세요? 외우세요. 여기에서는 기억 안 나요. 그러면 다시 외울 시간이 있지만 시험장 가면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 가서 분개해야 되는데 저 분개 하나도 못 하는데요. 그러면 채용했다가도 3개월 이내에 뭐 할 수도 있어요. 잘릴 수도 있어요. 저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회사 들어갔다가 3개월 안에 잘리는 날이 오겠지? 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그 상황이 오면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동차세.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요거라 그랬어요. 뭐요? 세금과 공과.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적십자 회비는 뭘로 처리한다? 기부금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적십자 단체가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체라 돈 안 내고 있긴 하지만, 말 제일 많은 게 뭐죠? 고지서로 날라오는 거. 모르고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강제 아닌데 일부러 안 바꾸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국가에서. 왜요? 이거 고지서로 안 보내면 돈 더 안 거치니까. 그리고 고지서인 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다른 동네도 통장들이 와갖고 내라고 방문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희 동네 안 와요. 어디 가면 한 이게 몇 번 됐어. 옛날에 그랬지.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아마 그렇게 했다가 제 장담하는데 난리 날걸요. 지금은 사람이 진짜 잘 없는데. 예, 그렇죠. 와도 만나기도 힘들지만 요즘에 그렇게 옛날처럼 하면 큰일 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얼마나 민감한데요. 남의 돈 100원, 200원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내 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다고요.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원가, 기본원가는 재료비하고 뭐요? 노무비.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그냥 간단해요. 내가 외우고 있으면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기억 안 나면 찍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제일 행복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계산 문제 찍어서 맞췄을 때. 남들은 열심히 풀었는데 난 열심히 찍었는데 맞았어. 맞았으면 된 거죠 뭐. 시험 감독관이 가갖고 이거 찍으셨어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 건 잘 없던데. 그렇죠. 확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더 행복해요. 찍어서 맞으면. 그 다음에 가공비가 가공원가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맞추기 어렵지 않잖아요. 노무비 얼마예요? 30. 그 다음에 간접비가 55만원하고 40만원. 그러면 125.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계산 문제 못 푸시는 분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전 솔직히 계산 문제가 더 좋던데. 딱 떨어지니까. 공식만 기억하면. 그래서 공식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 제조간접비. 제가 문제 푸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간접비 그러면은 혼자 쓴 게 아니고 같이 쓴 거예요. 공통으로 쓴 거. 그래서 같이 사용한 거를 무슨 비라 그래요? 간접비. 그 다음에 직접비라고 나오면 특정한 데 쓴 거예요. 혼자 쓰는 거. 요거를 무슨 비라 그래요? 직접비.
그래서 우리가 간접비하고 직접비로 나누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금이 뭐죠? 월급이에요. 그럼 월급 받는 사람은 물건 하나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직접비도 있고 간접비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X예요. 왜 X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공장이잖아요.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공장이에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그래서 요거는 X. 전력비는 간접비만 있어요. 왜냐면 전력비가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전기는 들어오면 한 군데만 들어가요, 여러 군데서 써요? 여러 군데서 쓰잖아요. 집만 해도 냉장고 쓰죠, TV 쓰죠, 여러 군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군데 들어가는 건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원재료비가 재료인데 우리 재료들 보면 하나에만 쓰는 재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 군데 들어가는 재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비도 있고 간접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직접비라고 나오면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쓰는 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요? 혼자 썼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밥 먹으러 갔는데 밥값이 2만원 나왔어. 그러면 혼자 얼마 내면 되죠? 2만원 내면 되죠. 근데 친구랑 둘이 가서 밥값이 2만원 나왔어. 그러면 혼자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나눠서 내잖아요. 왜 나눠서 내요? 같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 원가액의 주된 요인은 이 간접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1번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변동에다 밑줄 치세요. 40분의 답이 지금 먼저 예. 집어넣은 것은 3번 여기 있잖아요, 간접비. 예. 그래서 간접비로 처리하는 건 3번. 전기는 같이 쓰니까. 그 다음에 41번 변동원가인데요. 앞에 보세요. 요거 외우라 그랬었어요. 우리 원가 행태에는 변동비하고 무슨 비가 있다? 고정비.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뭐요?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시험장 가서 맞추는 사람과 못 맞추는 사람의 딱 차이는 이거예요. 기억나면 맞추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단위당 원가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1번 맞고요.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재료비는 대표적인 변동원가다. 맞아요. 왜냐하면 재료는 많이 만들면 많이 나가죠. 그 다음에 3번 변동원가는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원가의 조업도를 곱하는데 우리가 배우진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총변동비는 뭐예요? 증가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죠? 일정.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이론 잘 풀고 싶으시면 집에서 연습하실 때 나중에 이렇게 연습하세요. 옆에다 내용을 적어요. 그리고 매칭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해보셔야 됩니다. 이론 절대 쉽지 않아요. 참고로 실기가 쉽지. 이론은 쉽진 않은데 그나마 다행인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론은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좀 등한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접비들끼리 합친 거를 제조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 중에서 발생한 간접비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조간접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직접 재료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도 아닙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직접 쓴 거잖아요. 간접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계감가상각비 맞고요. 공장임차료 맞고요. 사무실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지금 제조 쪽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아니고.
판매 수수료도 아니에요. 왜냐면 물건 파는 건 공장에서 하세요, 사무실에서 하세요? 네, 사무실에서 하죠. 그래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장 전력비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3만 5천 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뭐 재료비나 노무비나 간접비 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공장 관련된 거 찾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원가. 이거 잘 나와요. 앞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개별 원가하고 종합 원가. 그래서 개별은 다품종, 소량, 주문. 종합은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완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요거 갖고 구해보시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공정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럼 공정이면 어디예요? 종합. 근데 다품종 수량 중에서 이것도 틀리지 않아요? 소품종 여기 보세요. 소품종은 이쪽이죠. 근데 개별이잖아요. 그러면 반반씩 섞여 있는 거잖아요. 항상 문제를 찾으실 때는 옳은 걸 찾으라 그러면 가장 맞는 거, 틀린 걸 찾으라 그러면 뭐요? 가장 틀린 거.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1번은 중가운데 걸쳐 있는 거예요. 애매한 문제. 그렇죠. 아니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론을 풀 때 이런 거에 속는 거예요. 뭐에 속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올바른 거 찾으래요, 바르지 못한 거 찾으래요. 그럼 가장 아닌 걸 찾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가장이라는 말이 없어도 항상 찾으실 때 가장 아닌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반반씩 섞여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2번, 3번, 4번을 봤을 때 정답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반반씩 섞여 있으니까. 근데 지금 확실히 아닌 놈이 보이잖아요. 확실히 아닌 거 몇 번이에요? 3번. 그래도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 푸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애매하게 줄 때 있어요. 그래서 그 애매한 거는 정답이 없을 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번 부가가치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번에 직접세. 이거 예전에 쪽지 시험 봤었어요. 특징에 보시면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왜 이래?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그래서 1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인세는 나중에 배우는데, 인세는 소득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적게 넣고 싶으시면은 자녀를 많이 출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빼줘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나는 가면 갈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아. 그게 많이 벌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자녀가 20살이 넘으면 인적공제가 안 돼요. 100원도 안 해줘요. 20살 넘으면.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세금을 좀 덜 내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가 뭐 앞으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어렸을 때 많이 벌어요, 나이 들어서 많이 벌어요? 우리나라는? 네, 나이 들어서 많이 버는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바꾼다라고 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못 바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했다가 난리 납니다. 왜 못 바꾸냐면 능력제로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 능력 누가 판단해 줄 거예요? 윗사람이 판단해 주겠죠. 회사에서 능력제로 바꿀 거래요. 이제 바꾸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 능력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위에 사람이 할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바사바 잘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상한 놈들이 돈 많이 버는 시대가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구조도 아직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일단 인세는 저쪽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세금계산서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빙에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4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연금영수증. 그래서 근거과세제도가 뭐냐면 근거라는 게 이게 돈을 왜 내야 되는지 이런 영수증 갖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거나 들고 와갖고 빼주세요 그러면 안 빼줍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수출은 영세예요. 수출은 뭐라고요? 영세. 계산서가 면세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수출로. 그러면 수출의 혜택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게 무슨 율이에요? 영세율. 그 다음에 계산서는 뭐가 없는 거죠? 계산서.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을 뭐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5번 과세표준에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과세표준 나오면 매출 공급가액이고요.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예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의 뜻은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뺍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건 결론적으로 많이 팔면 내는 세금이에요.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익이 많이 났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이 팔았으면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세액 개정 과목은 부가세 예수급. 그 다음에 매입세액 개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급.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일단 왜냐면 면세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공급가액에다가 10% 붙여서 세금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0시 30분에 다음 것도 풀 시간 드릴게요.